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8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오전장 분위기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장 마감 리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은 오전에 또 분위기가 굉장히 또 약간 어수선했는데 다행히 오후에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또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을 완벽하게 뭐 돌아설 것 같다고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행히 오늘 또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5, 6%, 그래서 1100포인트까지 좀 빠졌다가 1109포인트까지 좀 빠졌다가 다행히 어느 정도 네, 좀 저항은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라인에서는 네, 한 1100포인트는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올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휴장이죠.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랑 또 분위기가 어떻게 또 뉴스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이슈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뭐 더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좀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는 와 진짜 이러다 뭐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약간 전략 후강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네, 장중에 1.8%까지 그래서 944선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행히 좀 잘 말아 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아주 살짝 이탈을 했다가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글쎄요, 이제 목요일부터 조금씩 반등이 좀 나와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일단 점검을 잘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ABL 바이오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일단 오늘 수급은 네,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 좀 들어왔고, 네, 기관이 오랜만에 좀 들어와 줬는데 연기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그냥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시장에 안도를 좀 주려고 이러는 건지, 오늘 그리고 매수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죠. 네, 거래량 자체가 뭐 엄청나게 적었기 때문에 뭐 1000억,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확실한 네, 그쵸. 이제 거래량이 엄청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한 뭐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관 쪽에서 뭔가 요즘 또 어제 공매도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조금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약간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그냥 오늘 하루 살짝 들어 올리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는 계속 의심을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안심을 하지 않고 계속 의심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국내 증시에는 살짝 믿음이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21선을 잘 약간 지지를 해준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조금 더 이번 주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ABL 바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역시나 이제 지수가 좀 올라주니까 네, 공매도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늘은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거래량이 딱 늘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1.92%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해줬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쭈루룩 빠지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잡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기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그래도 4월 13일 정도의 거래량 정도 나와주면서 네, 종가까지 네, 양봉 만들어 줄 때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매수 기회는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는 항상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네, 요 라인 이때 빠졌을 때 있죠? 여기 19,750원. 네, 여기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19,450원 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선이고 19,450원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네, 여기에 고가 2020년 4월 6일의 고점. 네, 여기 19,450원. 네, 꼬리여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네, 좀 디테일하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막 돈 생기실 때마다 예수금 생기실 때마다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 라인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19,450원을 한번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23,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때 매수한 거 이때 매도하고 그러면 다시 뭐 조금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 상황 봐서 또 매수하고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뭐 평단가라든지 조금 마음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19,450원을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들. 요런 특히 여기 저점, 요 꼬리 저점, 그다음에 여기도 저점, 요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또 그거 보면은 요 정도로 나옵니다. 16,000원 선, 네, 16,000원 선 정도 또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지수가 완전히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요만큼 빠진 거니까 이제 여기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응 전략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늦더라도 계속 그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또 약간 뭐 여기에 대한 약간 의견이나 아니면 ABL 바이오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토론도 좋으니까요.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주가를 한번 방어를 해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네, 월봉은 한번 좀 근데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일단은 네, 월봉상으로도 이 4월달에 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가 22,000원 위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19,750원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5월달에 뭐 특별한 이제 만약에 이벤트가 5월달에 터진다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별일 없으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월달에 이제 그러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차분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지만 지금 이제 역대급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견뎌내야죠. 네, 견뎌내야 되고 뭐 기업이 성과를 내는 데는 특히 이 신약 개발은 워낙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 이제 기관이 약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수량도 같이 이렇게 좀 정산이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추정치로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순매수하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는 조금 마무리가 이렇게 좀 반전이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ABL 바이오는 19,000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5월 4일 맞죠? 네. 전체 해가지고 19,485주가 거래가 됐고 어제보다 좀 늘었죠? 그래서 4억 1천만원 정도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그죠? 한 4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만원에서 이제 19,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공매도 수량을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27,000원에서 32,000원 선 정도 이제 근데 그 정도 가도 사실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1조 5천억 정도 가도 고평가는 아닙니다. 딱 적정 저는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귀신같이 다시 1조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조 라인을 보고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는 1조 라인을 보고 대응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는, 왜냐면 그만큼 기술 수출을 한 게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는 저는 뭐 과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매도 대상이 약간 과대평가된 종목들이나 고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는 그렇게 뭐 큰 공매도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만원 초반 부근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멘텀에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워놨던 그 계획대로 한번 잘 대응을 해가지고 상반기 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내가 아니라도 올해 안에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하니까요. 일단은 진짜 늦더라도 올해까지는 좀 참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도 지금 많이 또 처졌으니까 이제 지수도 아마 또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을 해가지고 더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게 5월달에 갈 것이냐 아니면 6월달에 갈 것이냐, 요게 좀 갈리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도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다행히 조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장중에 5.37%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72,000원까지 빠졌는데 다행히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그 매드팩토는 생각보다 이제 공매도 수량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토는 6월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공매도 수량 거래량이 오늘은 좀 줄었죠. 좀 줄었고, 일단 이 정도 선에서는 75,000원 선에서는 또 막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럼 저라면은 지금 매드팩트는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다면은 좀 늘려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드팩트는 뭐 요 정도라면은 한번 대응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 저점을 일단 한번 지지를 지금 해준 것 같죠? 내일 모레 흐름을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은 매드팩토는 아마 같이 올라갈 확률이 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5월달에 충분히 엄청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공매도 수량, 제가 그 커뮤니티에 공매도 수량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3, 4일에 한 번씩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줬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가 그래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조금 주가를 방어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흐름을 한번 체크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오늘 이제 좀 빠지다가 잡아준 느낌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0.17%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공매도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ABL 바이오가 좀 생각보다 공매도 수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공매도 수량을 좀 보여줬는데, 뭐 충분히 저점이니까 뭐 여기서 뭐 공매도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싶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모를까. 이제 숏으로 뭐 수익 이 정도면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정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오스코텍도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요점 한 3만원 중반대에서 매수한 부분은 1차적으로 한 44,000원 전고점 정도 오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약간 스윙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스윙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좀 여러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악재 터진 이후로 주가가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역시 이제 기관이 이제 좀 다시 다시 들어올려나 싶습니다. 기관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연기금이 오늘 또 매수를 했죠. 연기금도 좋아하고 이제 기관 이런 뭐 금융투자 쪽이나 특히 투신 쪽에서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시 주가 회복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와, 지노맨 컴퍼니 오늘 6% 빠졌습니다. 네. 이게 뭐 글쎄요. 뭐 뭐라고 이걸 뭐라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공매도 대상도 아니거든요. 네. 지노맨 컴퍼니는 공매도 대상도 아닌데다가 기관이 또 내리 던져버리고 있고, 아, 투신 쪽에서는 도대체 물량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이게 이 기관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글쎄 한 4만원대에서는 좀 모아가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거의 마이너스 50%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비이성적인 약간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라인 완전히 깨버렸고, 그래서 이 라인을 잘 설정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라인은 딱 4만원대, 여기 지지해주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올라올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 뚫고 내려가잖아요. 진짜로 한 2만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28,000원 저점 보이시죠? 2020년 6월 8일날 저점 28,9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거? 아. 그래서 좀 크게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000원 선, 지금 이제 저처럼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나신 분들은 비중 한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매수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좀 더 나중에, 네, 아주 나중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그냥 횡보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지노맨 컴퍼니는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 네, 이거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네, 일단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얘는 뭐 한 5만원 회복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잊어버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일단은 모든 신경을 쏟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네, 손실 큰 종목은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뭐 비중을 늘리기에는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신저점을 갱신을 했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횡보하는 거 보다가 나중에 이제 상승 추세가 생겼을 때, 네, 상승 추세가 생겼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 투자금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신용을 쓴다거나, 지금 이제 신용 불가긴 한데, 아니면 급하게 좀 써야 되는 돈이거나 이런 돈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제일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돈은 그냥 뭐 한 3, 4년 놔둬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냥 놔두는 거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이제 급여 소득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긴 하지만요. 모든 상황이 지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노맨 컴퍼니는 오늘, 네, 이제 자회사 이제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 자폐증 그 치료제를 이제 임상 1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1상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임상이 진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거는 기대가 제일 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대표도 이제 이 자폐증 시장에 좀, 이 자폐증 치료제에 조금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이제 블록버스터급 아주 신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자폐증이나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 나가는 거고, 마이크로 바이옴은 이제 역사도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좀 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시에 나와있는 이런 추가 상장 물량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요. 기간도 좀 있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당분간은 좀 잊어버리고, 아니면 나는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약간 기술적 반등 노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회복되면 그때 그냥 손절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피 같은 돈 손절을 웬만하면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행이었던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좀 있었지만 네,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또 관심 종목들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도 이제 공매도 표적이 됐는데 오늘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왔네요. HLB 같은 경우에도 네, 공매도 수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메드팩토, ABL, 바이오, 오스코텍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요. 그냥 약간 안심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때 매수하라고 약간 끌어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올라가기보다는 완벽한 HLB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형 종목이고 그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공매도 지금 말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 조금 다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좀 한시름을 일단 놓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HMM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HMM 일단 해운 네 공매도가 뭐 많이 터졌네요. 역시 수익은 줄 때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그냥 다 반납을 해버리고 21선을 지지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한 5일선 회복을 했을 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5월 한 달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산업은 지금 계속 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다음주나 다다음주 흐름을 보고 좀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정찰병만 좀 보내놨는데 네, 일단은 계속 관심 종목은 저는 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을 좀 째려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때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다행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져도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도 이제 공매도가 영향이 좀 컸더라고요. 네, 이날에. 그래서 10%나 빠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공매도 수량을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들어가 볼만 할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항상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컨센서스를 분기별로 보면은 일단 1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2분기, 3분기가 별로 좋진 않네요. 이건 그냥 컨센서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좋은데 전년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2021년에는 매출은 일단 확연히 상승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2022년에는 매출이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조금씩 이게 선반영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두산 퓨얼셀은 뭐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효성첨단 소재를 한번 볼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는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뭐 저평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리포트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시장이 많이 출렁해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는 이게 5월달에 여기서 쉬어갈지 아니면은 다시 또 양봉이 나올지가 그건데 제 바람으로 한 달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평선이 보이는 또 한 번 터질 것 같긴 뭔가 또 한 번 딱 터질 것 같아요. 네, 어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2분기도 좋고 뭐 하는 것들 때문에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효성첨단 소재가 컨센서스가 지금 분기로 보면은 흑전을 했고
2분기. 네, 2분기에도 매출이 더 상승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 120%, 영업이익 724억, 흑자 전환. 이때 3분기 때는 450%, 영업이익 450%. 컨센서스가 너무 좋죠. 그러면 또 막 기사 한번 나오면서 한번 빡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시설 투자, 전주에 탄소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네, 그렇죠. 2분기도 호실적 예고한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KMW, KMW도 뭐 많이 빠지다가 다행히 좀, 그래도 아직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선물은 못 받으시겠지만 어린이날 그래도 선물을 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선물도 주시면서 또 어린이날 뭔가 우리는 어른이지만 네, 어린이처럼 한번 네,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어차피 뭐 내일 하루 쉬는 날이니까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영상이 글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제가 커뮤니티에 또 올릴 글이 있으면은 또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